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한국 국방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놀라운 성능을 가진 한국형 K2 전차는 등장한 지 벌써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차세대 K3 전차 등 미래 신제품을 공개하고 민군을 아우르는 무인체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보인 차세대 전차 모델에서 놀랄만한 기술이 들어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K3 전차를 비롯해 어떤 신기술들이 소개되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이어 벌어진 전쟁으로 차세대 전차 개발 경쟁의 가속도가 붙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방산 강국이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K9 자주포와 함께 K방산을 상징하는 무기가 된 K2 흑표 전차를 뛰어넘기 위해 경쟁국들이 두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따라잡기엔 말처럼 쉽지가 않았는데요. K2 전차에 한번 패배했던 전통의 방산 강국 독일이 차세대 전차 개발을 선언하고 한국과 차세대 전차 시장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의 제조사이자 유럽 최대의 방산업체인 독일 라인메탈과 KMW에서 최근 차세대 전차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연합을 결성하고 이를 위한 자금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의 사보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등 유럽에서 이름을 날리는 방산 기업들이 여기에 합류했는데요. 과거 그리고 지금까지 독일은 레오파르트 전차로 유럽 방산 시장을 주름잡아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생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독일 방산의 실태와 고질적인 납기 및 준수 문제가 불거지면서 유럽 전차 시장의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했었습니다. 이에 경각심을 가진 독일은 거의 50년이 다 되어가는 레오파르트 전차로 가장 현대적인 K2 전차와 승부를 보기에는 늦었다고 판단하고 차세대 전차 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K2 전차는 높은 기량과 성능 내구도를 세계적으로 검증받아 3.5세대 최고의 전차 중 하나로 꼽히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 우수성으로 인해 폴란드에 무려 1000대를 수출했고 수많은 국가가 K2 전차를 구매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K2 전차뿐만 아니라 K9 자주포, FA-50 다연장 로켓 천무 등 한국의 독자적인 개발 무기까지 구매하며 한국 방산이 유럽에 발을 딛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육군 전력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한 K2에 이어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K3 전차가 공개되며 세계 최강의 전차 보유국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공개된 스펙만 보아도 한국산 K3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전차는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에 파괴되면서 주력 전차 무용론마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폐, 엄폐가 제한되는 평지에 가까운 드넓은 야지 지형에서나 도심 전투 상황에서 공세에 쓸만한 전차를 대신할 전력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전차의 시대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중론인 것이죠. 이로 인해 대한민국도 현존 최강 전차 중 하나인 K2 흑표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스텔스 전차 K3를 선보인 것입니다. 보통 전차 개발은 15년가량 걸리는 만큼 K3도 5에서 7년간 개념 연구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2023년 탐색 개발에 들어가 2030년 실제 전차 제조가 완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작년 6월 대한민국 국방산업자전 대전에서 K3가 정찰용 드론까지 탑재하여 기존 전차의 한계를 뛰어넘는 스텔스 모형을 선보이자 일각에서는 이미 동체 일부가 완성되어 시제 생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항상 무기면에 있어서든 완성에 가까운 실험을 끝내놓고 제작 발표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산 K3 차세대 전차는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K3 전차가 우월한 이유는 다양한 기술적 특징과 디자인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요. 현대로템이 공개한 청사진 중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외형이 스텔스 도료로 덮여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의 K2 전차와 다르게 스텔스 기능을 강화해서 적의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방어적인 성능을 더했으며 장갑의 재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세라믹과 복합 소재를 이용한 모듈식 장갑 체계를 채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장갑인데요. 장갑이 무겁다면 방어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기동력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빠른 전장 투입이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가벼운 것만 사용한다면 방어력에 무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의 전차 장갑은 방어 능력과 함께 무게가 가벼워야 하며 그에 가장 적합한 소재가 세라믹이라고 언급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포의 성능도 강화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존 120mm 포에서 더 커진 130mm 활강포로 변경되었습니다. 활강포는 한 포 내부에 강선이 없는 포를 뜻하며
주포가 커졌다는 것은 파괴력 역시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관통력은 이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자체로도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화학추진제에 전기에너지를 더한 전열화 학포 형태의 전자기 보호 설계가 변경될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으며 사격을 지원할 수 있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인 RCWS도 탑재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전열화학포는 장약의 연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제어하여 탄체를 가속하기 때문에 포탄을 레일건에 버금가는 속도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 화포와 레일건의 장점을 모두 가지면서도 훨씬 다양한 탄종을 운용할 수 있고 전력 소모량도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서도 장약 연소를 보다 정밀화하여 관통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죠. 전열화학포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며 미국조차도 오래전 개발했지만 아직 양산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당 실험에 박차를 가하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실험만 된다면 세계 최초의 전차, 영국의 마크1이 꿈꿨던 육상 전함을 드디어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얘기며 전열화학포를 전차에서 운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반동이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55톤 내외인 전차의 무게로 반동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K3의 경우 대한민국 지상 무기체계에 따라 자주도하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량을 55톤 이상으로 올리기 어렵죠. 그러므로 모듈식 장갑이 세라믹과 복합 소재를 이용해 최대한의 경량화를 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열화학포의 단점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될지는 시간을 가지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K3 전차는 무인화에 대한 방향성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원격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있기에 사수가 외부로 신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사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K3는 레이저건과 함께 다목적 미사일과 같은 무인 포탑 형태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K3는 소형 전술 드론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형 드론으로 인해 전차 자체의 최대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정찰과 대공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더더욱 완벽해졌다고 할 수 있는 성능 중 하나인 능동방어체계는 미래형 전차의 필수라고 불리는 성능입니다. 능동방어체계란 레이더를 통해 미사일이나 드론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전으로 인해 미사일이나 드론으로 전차가 쉽게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 물론 해외 각국에서도 이를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능동방어체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전차를 움직이는데 가장 핵심적인 동력 계통으로 수소에너지 기반 전동화 장치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는 차세대 전차 체계에 적합하게 개발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차의 기본 중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력 체계가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공개된 바 없습니다. 궤도는 이미 매듭 장갑차에서 사용되는 고무 소재로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무 궤도는 기존과 대비해 무게가 가볍고 소음이 적어 스텔스 기능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K3가 제작된다면 미국과 독일의 경쟁 모델을 압도하는 성능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는 세계 전차 시장의 지각 변동을 불러올 것이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공개된 K3 전차의 능력은 K2 흑표를 능가하는 공격력과 방어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드론이나 레이저, 무기 등 다양한 혁신 기술까지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규모적인 자동화 기능과 조종 장비의 발전으로 인해 원거리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명피해를 기하급수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적용했기에 연료적인 효율이 극대화되면서 초저소음으로 주행 가능해 효율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차 사업은 K2를 이어 K3 전차가 바통을 이어받은 예정입니다. 아직 개발 단계에 있기에 이에 대해 여러 학술대회 자료나 공개된 시뮬레이션 모델이 존재하지만 기존에 알려진 K3 전차는 KF-51 판터와 동일하게 130mm 활강포를 택한 모델입니다. 또한 부무장으로 원격 사격 통제 체계와 레이저포, 다목적 미사일, 소형 드론에 APS까지 탑재하여 독일이나 미국에 뒤처지지 않는 차세대 전차를 개발할 예정인데요. 트렌드를 반영해 두세 명의 캡슐형 승무원실을 갖춘 것도 특징입니다. 무인화 및 자동화를 위해 K3는 소형 인원으로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많은 부분에서 기존 전차와 다른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레드백에 사용되었던 고무궤도를 적용한 것도 K3 전차만의 특징인데요. 고무궤도를 통해 전차를 경량화함과 동시에 높은 기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개량된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하여 기존 K2 전차보다 더욱 빠른 연사가 가능하여 파격적인 면에서 K2 전차와 비교하지 못할 만큼 강력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구조를 보니 방어력이 크게 향상된 구조로 설계되어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차체 및 포탑 곳곳의 벌집의 육각형 구조에서 영감을 얻은 허니콤 형상의 장갑을 적용해 튼튼하고 가벼우면서도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생체 모방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이는 현대로템이 개발 중인 4세대 복합 장갑으로 확인됩니다. 현대로템 K3 전차 스펙은 세계적으로 알려지며 수많은 유럽 국가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는 한국산 무기의 유럽 진출을 막고 싶어하는 국가들도 있으나 한국산 차세대 무기의 강력함을 한눈에 알아본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를 가지는 국가가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K3 전차에 인공지능이 탑재된다면 더욱 무시무시한 위력을 자랑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한민국은 이미 인공지능 조종사를 개발하는 등 인공지능 부분에서 놀라운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방위산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한국산 장갑차와 전차 무기에 대한 해외 반응은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폴란드 언론에서는 자국의 국방부 장관과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하나디펜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등의 방산산업체를 결합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매우 우수했으며 방문 기간 동안 폴란드와 한국 고위 인사들은 무기 수출 및 무기 개발에 관한 협력 협정에 서명했으며,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산 K2 흑표가 서양 대부분의 주력 전차보다 저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전차병들이 기고만장하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유럽에서 진행된 전차 훈련에서 폴란드의 한국의 K2PL, 독일은 레오파드, 미국은 에이브람스, 프랑스는 르클레르, 영국은 챌린저 등 자신들의 대표적인 전차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동 주행에서 우리 한국산 K2 전차가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몇 킬로미터가량의 경사로와 고개들을 쉬지 않고 한 번에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가파르고 험난한 골짜기는 쉽게 가기 힘들어 전차로도 지그재그 모양을 그리며 올라가야 하는데, 한국산 K2만이 직선으로 한 번에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다른 서방 전차들은 흉내도 못 내는 성능을 내는 K2 전차를 가진 폴란드 전차병들은 기고만장해지며 콧대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가파른 골짜기는 올라가는 도중 한번 멈춰서면 더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폴란드 전차병들은 경사로에서 멈추는 기행까지 선보이며 다른 국가들에게 한국산 K2의 힘을 보여줍니다. 서방 다른 국가의 전차들은 뒤로 흐를 상황에서 한국산 전차는 전진과 멈춤이 자유로워 세계적으로 이는 큰 충격을 불러왔습니다. 그렇기에 폴란드에서는 K3 전차까지 개발이 완벽하게 끝낸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육군 전력을 보유하게 될 것임을 언급했습니다. 폴란드 언론에서 언급한 한국산 K3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유럽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특히 차체 전면과 측면 포탑 측면의 벌집 모양 구조물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K3 포탑 측면의 벌집 모양 구조물은 66mm 유견장 연막탄 발사기를 대체하여 다형 역차장 연막탄을 발사하는 장치입니다. K2 흑표의 소프트킬 능동방호 장치에 사용되는 MSEG는 가시광선은 물론 자외선과 적외선 대역까지 불투과성을 갖추고 있으며 팽창 흑연을 첨가해 밀리미터파 대역 전파까지 흡수 산란시킬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시각 열탐지 장비부터 레이더까지 모두 기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차를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강력한 차단막이 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포탑 역시 무인 포탑론이 제기되는 만큼 통합적인 방어력 체계와 피탄 면적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무인 포탑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K2 전차를 개발하면서 그에 관련된 기술 축적과 개발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차체 측면에 달린 사이드 스커트 형식의 추가 장갑은 세라믹과 복합 소재 등을 이용한 모듈식 장갑 체계를 적용하는 한편 전차의 약점인 보기륜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전체적인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텔스 도료를 사용해 적의 레이더를 회피하고 피탄 거부 능력을 더욱 강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를 위해 현세대 전차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면부의 조종수 해치를 없애고 아이언 비전 같은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K3가 확실한 4세대 전차임을 보여주는 장점들도 있습니다. 버슬형으로서 포탄 길이에 제한이 거의 없고 새 장비를 마음껏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피격 시에도 생존성을 대폭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버슬형 탄약고가 터져도 포탑 자체는 무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더불어 원격 사격 통제체계 RCWS 탑재와 인공지능 승무원 등 두세 명의 승무원이 탑승합니다.
캡슐형 승무원실과 경량장갑, 개량형 능동 파괴 장치로 마찬가지 생존성을 극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360도 상황인식 및 원격 무인화 시스템으로 미래 전차의 설계 개념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러한 첨단 신기술을 제작할 수 있는 국가는 극히 소수인데요. 대한민국이 확고한 화력과 함께 경이로운 신성능을 탑재한 K3를 개발하자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K2 자리를 이제는 차세대 스텔스 전차인 K3가 대신하며 대한민국 육군 전력을 한 단계 더 높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K3 전차는 K2 흑표 전차를 가뿐히 뛰어넘는 공격력 방어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혁신적 기술이 투입됩니다. 육군 전력에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방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험난한 산지가 70% 이상이며 여름에는 고온다습, 겨울에는 굉장한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이는 방위산업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하며 혹독한 훈련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한미 UAE 합동훈련 역시 한국에서 진행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의 혹독한 훈련 환경이 한국 군사기술력을 높이는 좋은 재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